2021년 2회 전력공학 2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가공 송전 선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해서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은 복도체를 물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도체다 그러면 삼상 유래선을 이렇게 하나를 써서 삼상을 보내는 거고요. 복도체다 그러면 역시 삼상 유래선일 때 한 회선당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도체를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복도체, 또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겠죠. 세 개, 네 개 이런 걸 우리가 다도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 복도체, 다도체의 특징을 보면 한 상당 연결된 도체의 수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복도체, 다도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복도체 형태로. 그래서 서로 흡입력, 달라붙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둔다고 그랬죠. 읽다 보니까 안정도가 증가하고 코로나 발생이 억제되고요.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C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요. L은 반대가 되죠. 20% 정도 감소하고 송전 용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로 인한 페란티 효과가 발생하는 일종의 단점이 있죠. 그런 특징도 있고요. 소도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흡입력이 발생해서 서로 잡아당긴다 그 얘기죠. 스페이서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지금 복도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합니까? 단도체가 더 저렴하고 간편하죠. 이거 뭐 주는 문제네요. 그렇죠? 전위 용도를 감소시켜서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 맞고요. 코로나 발생이 적어지죠. 그 얘기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된다고 그랬죠. 정전 용량이 증가하고요. 송전 용량도 증가되는 장점이 있죠. 자, 2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22번 역률이 0.8 지상이고요. 2800kW 부하에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합성 역률을 0.9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그랬죠. 자, 일단 이 역률 개선 우리 살펴본 내용에서요. 이쪽 유효 전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무효 전력, 얘가 피상 전력 이렇게 될 때 이때 세타 1이라고 하는 역률 각을 가질 때 역률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 각을 이렇게 줄어들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요 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 진상 콘덴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 줄인다라고 했을 때 이 콘덴서 용량을 우리 구하는 공식 뭐 유도했었죠. 이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역시 이론 강의에서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결국은 이 요걸 외워야 되는 거죠. 개선하기 전에 역률각을 세타 1, 계산한 뒤의 역률각을 세타 2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때의 유효 전력 여기 P가 결정돼 있다면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죠. 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코사인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결론은 요거에서 뭐 사인 코사인을 변형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요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 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콘덴서 용량을 Q라고 한다면 유효 전력에다가 개선되기 전 역률각 세타 1을 가지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요걸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 역률이 지금 0.8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800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효 전력 2800 대입해 주고요. 자, 코사인 세타 이것이 지금 세타 1이 0.8이란 뜻이고요. 개선시킨 뒤에 코사인 세타 2는 지금 0.9가 되기 때문에 그 식을 이용해 봅시다. 코사인을 이용한 식. 얘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바꿔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이 와야 되니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이 와야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이렇게 됐죠. 여기에다 그대로 다시 넣어 봅시다. 이렇게 넣어 보면 이 값이 0.8이었죠. 0.8에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여기는 0.9로 개선시킨다고 그랬죠. 0.9가 되고요. 역시 루트
1-0.9의 제곱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되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요 743.89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3번을 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23번 컴퓨터에 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전력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제어하는 거죠. 그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초기치로 지정하는 값이 뭐냐 그랬는데요. 이 슬랙 모선 초기치로 지정하는 값 이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온다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복잡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은 길고 복잡하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런 정도의 유형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답을 하나 익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슬랙 모선의 초기치 알 수 있는 값이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입니다. 3번이죠. 그래서 슬랙 모선에 알 수 있는 값은 모선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기치로 정하고 지정하고 우리가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들 받아들여 줍시다. 3번이죠. 24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그랬는데요.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차단기 용량 그럴 때 루트 3이 붙어야 되고요. 차단기의 전격 전압, 그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이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단락 전류를 쓴다고 그랬죠. 차단기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곱한 거죠. 용량이니까 3상이니까 루트 3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단상일 경우에는 루트 3이 안 붙고요. 3상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5번 증기 터빈 내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일부를 추기해서 그것이 갖는 열을 급수가열에 이용하는 열 사이클.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일부 추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건 일부를 재생할 수 있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재생 사이클이 답이고 카르노 사이클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랭킹 사이클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 재생 사이클 이것이 여기에는 일부를 우리가 추기해 가지고 급수를 가열해서 연솔실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죠. 증기를 이렇게 바로 복수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빼낸 것을 이쪽으로 바로 보내서 우리가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제열 사이클에 비해서도 좀 우수한 편이다 그 얘기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일부를 추계한다는 거죠. 여기 나머지는 이 복수기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재생 사이클입니다. 제열 사이클은 여기 있는 전체를 다시 한번 보일러를 통해서 제열을 시켜서 여기 2차 저속 터빈으로 또 보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열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를 추기해서 그것이 갖는 열을 급수가열에 이용하는 열 사이클은 재생 사이클입니다. 재생 사이클. 26번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는 물었네요. 자, 부하전류 차단을 못하는 거다 그랬죠. 차단기는 당연히 부하전류 차단하고요. 단록이죠. 단록이 disconnecting switch 그래서 DS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가 차단기 전단이죠. 그래서 차단기가 부하전류를 차단한 상태 즉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 단록이는 동작시킬 수가 있죠. 열고 닫고를 얘에 의해서 얘가 오픈되어 있을 때만 얘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즉 무부하 상태에서 전로를 개폐할 수 있고요. 점검 보수 시 회로를 분리하고 부하전류 개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죠. 27번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를 물었네요. 일단 내부 이상전압에는 개폐서지 그 다음에 한선이 지락됐을 때 건전상의 대지전지 상승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잔류전압이 있을 때 전위 상승이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경부하 운전 시에 페란테 현상에 의한 전위 상승 이런 것들이 내부 이상전압이고요. 외부 이상전압은 뭡니까? 외부 이상전압은 뭐 직경례 그 다음에 유도례 이런 것들이 있죠. 유도례 여기에서 특히 이 개폐서지는 무부하 충전 전류를 개로할 때 무부하 시에 개로할 때 가장 크다라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외우는 방법은 여기 무부하면서 개로인 상태, 그렇죠? 그래서 무개시로 할까요? 개무시로 할까요? 개무시가 낫죠? 개무시. 무부하로 개로 할 때 그때 가장 개폐서지가 크다는 거죠. 개무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부 이상 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개로 할 때 그 얘기죠. 3번이 답이 됩니다. 28번 그림과 같은 송전 계통의 S점에서 여기죠. S점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를 구해봐라 그랬네요.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50km고요. 킬로미터당 0.65옴으로 계산하라. 이거 필기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고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할만합니다. 자, 먼저 단락 전류를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IS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 그렇게 됐죠. 여기 전격 전류 자체는 이게 삼상이기 때문에요. 용량을 루트 3V로 나눠준 것이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용량은 우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 여기에서 볼트를 다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발전기 두 대를 병렬로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각각 20메가볼트 기준으로 11kV 각각 리액턴스가 20% 그랬네요. 퍼센트 리액턴스죠.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에서 역시 얘는 40메가볼트 용량이고요. 11을 110kV로 바꾸고 있네요. 즉 승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의 리액턴스는 8%. 그리고 선로는 이제 여기를 뜻하겠죠. 이 부분 변압기 발전기 바로 옆에 있는 변압기니까요. 선로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이 길이를 50에 지금 0.6으로 잡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우리가 리액턴스를 먼저 구해보면 얘는 1km당 0.6이니까요. 0.6 곱하기 여기 50km니까 이렇게 해보면 35옴이 되는 거죠. 35옴.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에 이제 퍼센트 역시 리액턴스로 다 맞춰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변압기는 40이고요. 발전기는 2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20으로 해도 40으로 해도 똑같은 답은 나오지만 자 40메가볼트 일단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보면 자 여기에서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8%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20메가를 기준으로 20%라고 했을 때 40메가를 기준으로 얼마냐 그러면 이 퍼센트 우리가 임피던스 리액턴스는 비례합니다. 용량에. 그래서 얘를 2배로 늘려서 우리가 계산을 하자. 그랬으면 얘도 2배로 늘려서 그럼 얼마입니까? 40%가 되는 거죠. 즉 얘도 40%, 얘도 40% 이렇게 퍼센트 리액턴스가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퍼센트 리액턴스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자, 이 리액턴스가 35옴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봐라 그러면 공식 뭡니까? 10V 제곱분의 XP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는 킬로볼트를 써야 되고요.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집어넣어 주시면 자 여기 10 곱하기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110kV니까 110을 쓰면 됩니다. 킬로가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용량도 40메가니까요. 이걸 킬로 단위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 P 대신에 얘는 40 곱하기 메가가 원래는 6제곱인데 킬로 단위로 바꾸면 세제곱 차이가 나니까요. 40 곱하기 10의 세제곱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서의 리액턴스 30을 곱해서 오호 이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9.92%가 나오네요. 9.92%. 그래서 다 맞춰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가 합성한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리액턴스를 맞춰보면 지금 여기는 얘가 병렬로 이렇게 돼 있죠. 40, 40이 병렬이기 때문에 반절로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서 얘는 20%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변압기에서는 아까 8%였죠. 그러니까 20% 플러스 8% 플러스 여기 선로에서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9.92가 되니까요. 이걸 더해보면 37.92가 되죠. 37.92%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전체 우리가 40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얼마? 37.92%를 구한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단락절로 얘를 구하면 되니까요. 여기다 대입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IS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즉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할 수 있죠. 37.92를 집어넣고요. 100 집어넣고 곱하기 루트 3에 여기에서의 전압 당연히 110kV죠. 110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용량 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40메가니까 10의 6제곱 이거 계산해주면 단락전류가 얻어지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요. 553.65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가까운 값이 554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29번 저압 배전선로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맞는 거고 하나씩 참고해 보시고요. 밸런서는 단상 2선식이 아니죠. 단상 3선식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단상 3선식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쵸? 단상인데 여기 중간선, 중성선을 꺼내서 이쪽에 전압 불평형을 막기 위해서 밸런서를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일종의 단권 변압기인데 중성선 단선 시에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 말단에다가 밸런서를 설치하는 것이 단상 3선식입니다. 2선식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 것들도 일단 우리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요. 익혀두시고요. 2번이 여기에선 답이 되겠죠. 30번 망상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죠. 살펴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전력을 이렇게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식이죠. 전압 강화나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뭐 다른 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정정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 신뢰도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부하 증설을 뭐 쉽게 할 수 있고 대형 빌딩, 고밀도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고요. 그 대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인축에 감전 사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장 시에 고장 전류가 역류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필요한 방식이 이 네트워크 방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장점이 아닌 것은 인축에 접지 사고가 적어진다. 이거는 뭐 접촉 사고, 그렇죠? 감전 사고가 적어지는 게 아니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31번 500kVA 단상 변압기 상용 세대 델타 열선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다. 부하의 증가로 인해서 예비 변압기까지 요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지금 그렇다면 총 4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총 4대를 가지고 4개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삼상, 그렇죠? 삼상 전원을 어떻게 공급하면 됩니까? V 결선을 통해서 삼상 전원을 2개, 그렇죠? 2번 공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대 가지고 삼상 우리가 하나의 그렇죠? 회선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VV 결선을 통해서도 각각 삼상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V 결선을 하게 되면 그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우리가 하나의 용량을 P라고 한다면 루트 3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P를 이렇게 2개를 우리가 공급하게 되니까 2배를 그렇죠? 2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럼 여기는 2루트 3의 P가 500kVA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500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P 대신에 지금 500을 집어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1000이 되니까 루트 3이 1.73 얼마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2번 직경류에 대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우리 철탑이 있을 때 여기 맨 위에
있는 가공지선이죠. 여기에 직경례가 딱 쳤을 때 요걸 통해서 막아준다. 차폐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지물 최상단에 설치된 나전선이고요. 가공지선이라고 하죠. 직격, 유도래, 통시선,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하는 차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가공지선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33번 최대 수용 전력이 3kW인 수용가가 3세대고요. 그 다음에 5kW인 수용가가 6세대라고 할 때 수용가구 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상변압기의 최소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 그 다음에 부등률이 주어졌네요. 자, 이거는 우리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분모 역률과 부등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최대 수용 전력이 주어졌을 땐 얘를 쓰지만 그냥 설비 용량, 수용 설비 용량이 주어지면 이제 수용률과 함께 곱한 것이 최대 수용 전력이 되죠. 여기에서는 지금 최대 수용 전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3kW가 3세대고요. 그 다음에 5kW가 6세대가 됐죠. 그리고 역률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용가 간의 부등률이 주어져 있으면 부등률로도 역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딱 30으로 떨어지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34번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그랬는데요.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면 보통 바로 옆에 1차 변전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승합을 했죠. 뭐 154, 345, 뭐 765 이렇게 승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 체승 변압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승합, 체승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22,900V로 내려야죠. 그걸 우리가 강압을 한다. 배전용 변압기가 변전소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배전용, 그래서 이쪽 수용가 앞쪽에서 22,900V를 상전압 220, 성간전압 38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차 변전소는 강압을 하게 됐죠. 배전용 변전소가 됐죠. 배전용 변전소는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송전을 위한, 그렇죠. 1차 변전소에서는 승합, 체승 변압기라고도 하고요. 1번이 답이죠. 34번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비등수형, 그래서 우리가 BWR 이렇게 얘기하죠. 원자로 내에서 바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타워빈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금 위험한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이 가압수형을 씁니다. 비등수형 쓰지 않고요. 이렇게 열 교환기를 둬서 여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열 교환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타워빈에 공급하는 방식이 가압수형. 원자로 내에서 바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타워빈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비등수형이죠. 비등. 그래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전기 발생기가 따로 필요치 않죠.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비등수형은 이런 전기 발생기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직접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36번 송전단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을 VR, 선로의 리액턴스를 X라고 할 때 정상시에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우리 송전 전력 요거였죠. 리액턴스 있을 때 송전단, 수전단 전압의 곱과 그 상차각의 사인 값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최대면은 이 델타가 90도일 때, 그렇죠? 최대값 사인 값은 1을 갖기 때문에 x분의 vs vr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37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요거고요. 선간 정전 용량이 요거일 때 그때 한 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얼마냐 그랬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 선당 작용 정전 용량 했을 때 단상 2선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우리 개념 강의에서 뭐 자세히 살펴봤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뭐 외워야죠. 단상 2선식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지 정전 용량을 CS, 상호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하면 CS 플러스 ECM이었죠. 이게 단상 2선식이고요.
3상 3선식인 경우는 여기가 2가 아니라 3으로만 바뀐다는 거. CS 플러스 3CM이라는 거. 요거 두 개 기억을 해둬야죠. 단상일 때는 CS 플러스 2CM, 3상일 때는 3상 3선식 CS 플러스 3CM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3상 3선식 CS 플러스 3CM이 되는 거죠. 이게 상호 정전 용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대지 정전 용량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대지 정전 용량 0.5096 마이크로가 되니까요. 전체도 마이크로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은 0.1295에 곱하기 얼마? 3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0.8981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38번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전압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QV 제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파수 F를 조정하는 것은 P로 우리가 조정을 한다. 그래서 Q는 얘가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이고요. 여기 P는 유효전력. 그래서 QV, PF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무효전력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고요. 주파수는 유효전력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선 전압 조정을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니까요. 계통의 무효전력을 조정한다. 그 얘기죠. 4번이 답이네요. 39번 선로 기기 등의 절연 수준을 저감하고 전력용 변압기의 단절연을 단계적으로 절연한다. 그 얘기죠. 모두 행할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 그랬는데요. 이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용하고 있죠. 154, 345, 또 배전에서도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쓰고 있고요. 장점은 한선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 건강한 전선상의 대지전위 상승이 적은 편이고요. 또 여기 영전위부터 해서 이렇게 고전위까지 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가 절연할 수 있는 단절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대적으로 경감할 수 있죠. 대지전위 상승도 적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락 전류가 큰 편이어서 보호 계전기 동작이 신속하고 정확한 것도 일종의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연 수준을 저감하고 단절연을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접시 방식이죠. 1번이죠. 40번 단상 2선식 배전 선로의 말단에 지상 역류로의 코사인 세타인 부하 P가 접속되어 있고 선로 말단의 전압은 V다. 선로 한 가닥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이때 송전단에서의 공급 전력을 구하라 그랬네요. 우리 송전단의 공급 전력을 PS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부하 그렇죠? 공급되는 전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줘야 되겠죠. 손실을 우리가 P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부하 PkW니까 이게 공급되는 전력 P가 맞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에 PL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다 P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PL을 손실되는 이 전력을 한번 구해보면 그래서 이 손실 자체는 우리 I제곱 R이죠. I제곱 R인데 여기에서는 한 가닥의 저항을 R로 했기 때문에 2선식 우리가 두 선에서 만들어지는 손실 이 I제곱 R 이것이 이제 손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제 전류를 우리가 구해보면 전류는 그때의 전력을 그렇죠? V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죠. 단상이니까 루트 3 안 붙습니다. 요거에 제곱 이제 R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풀어보면 여기는 이제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2P제곱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킬로와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 10의 세제곱이 와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하되 여기 10의 6제곱이 되고 R이 붙는데 이것을 역시 단위를 킬로와트 단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다시 해줘야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냥 10의 세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V제곱 코사인 제곱의 2P제곱 아래 10의 세제곱이 나오는 꼴이 여기 있죠. 요겁니다. 맞죠? 요거 다른 데는 그쵸 2 안 붙어 있고 여기에는 제곱이 없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